세종사이버대 경영학과 유통물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오유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 플라스틱 문제로는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 그리고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재활용률이 한 30%, 그 아이디어로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업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품의 가치를 좀 더 나은 가치로 창출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ESG 경영을 실현하자. 거기에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순환경제. 순환경제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하고 재활용품을 이제 강화했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했을 때 지역 사회의 그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플라스틱의 선별, 세척, 가공 공정을 요새 거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요새 AI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런 선별 시스템도 추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자는 계획입니다. 물어보면 지금 투명 플라스틱밖에 업사이클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수거도 그거밖에 받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 재활용 공정 개선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업사이클링 아까 워크숍, 그다음에 공공 캠페인, 예를 들면 지역 축제 같은데 뭐 음식도 있지만 판매, 뭐 농수산물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을 보여주고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SNS 활동, 인스타그램에 요새 젊은 분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챌린지식으로 그런 거 좀 알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 학교 학생들 보통 학교에 보면 매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도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해서 그런 게 있고 교육을 하면 어떨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수심이 되게 높잖아요. 그 나라는 이제 플라스틱이 워낙 많으니까 바다에 그거를 수거해서 이제 선글라스나 우유, 그다음에 가구, 심지어 이제 목재도 아닌데 벽돌 같은 거에도 이제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 국내에는 SK 이노베이션, 여기는 이제 폐플라스틱 그거 해가지고 자동차 대시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25만 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에서만. 그러면은 석유 자력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한 60% 이상만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자원 절약, 탄소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확상 방안으로는 아까 말한 지역 축제, 연계, 업사이클링 제품에서 전시 및 판매 그런 걸 하고요. 아까 말한 SNS 챌린지, 뭐 예를 들면 에코백, 그 다음에 인센티브, 뭐 예를 들면 커피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SNS 올리면은 추첨을 해서 뭘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공모전 하는 것처럼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업사이클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가분도 필요하시겠죠 아무래도 교육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조금 뭐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초기부터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써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세종사이버대 경영학과 졸업생이고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한 것은 이제 하천의 악취 제거를 위한 수질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EM 흑공이라고 해서 던진 캠페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생활 곳곳에 그런 오염 물질들이 강물로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비점 오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점 오염은 논밭의 뭐 화학 비료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들, 또는 거리의 쓰레기들, 또는 자동차 흘린 유류, 기름들 이러한 것들이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으로도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 B.5용으로 해서 더러워진 하천을 깨끗하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EM 흑공 던지기라는 방법인데요. 이 EM은 에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해서 그 유용 미생물군, 그 안에 미생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원하는 거고요. 인간에게 유익한 균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 유가 유용한 곰팡이지만 유용한 균이죠.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유기물들을 해서 정화하는 계속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공을 던지면은 하천에 있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이런 미생물들이 하천에 있는 곳곳에 스며들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흑공을 저희가 황토하고 1대1로 섞습니다. 이제 방죽을 해서 공처럼 만들어요. 공처럼 만들어서 던지게 만들어서 이걸 발효시킵니다. 한 4일, 5일, 발효를 시키고 나서 그러면 위에 이제 그런 곰팡이들이나 하얀 곰팡이 끄겠죠? 이걸 그냥 보통 던지기입니다. 던지기식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촉진제 여기서 발효액과 당밀, 계량컵을 이용해서 골고루 뭉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촉해지고 적당한 크기로 뭉치고 이런 것을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 오탕인데 염기인데 혐기 바로 되는데 하얀 곰팡이에 피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하얀 곰팡이로 실온에서 한 2, 3일 정도 발효시키고 그 나중에 일주일 뒤에 그 완성된 공이 나오면 그거를 던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1일간 4일간의 이제 그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 파악을 했는데 확실하게 0개, 5개 보면은 공의 개수, 던진 개수겠죠? 이게 발효하는 내용입니다. 발효했던데 뭐 인산, 아릴산, 암모니아, 질산 이런 거에 따지면 확실하게 지금 5개 던졌을 때는 점점 좀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1일간 4일차에 해서 이 지표를 측정했더니 인산이나 이런 큰 변화, 인산은 큰 변화 없지만 아질산이나 암모니아, 질소, 질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어서 강물에 정화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오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오산천이 있는데 이 오산천에 저희가 EM 흑공 던지 건표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실제 정화가 되었고 지역 뉴스도 나왔지만 신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1급수에서 사는 수달이 오산천 돌아왔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 모집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사회봉사 점수, 예를 들어서 멘토링을 하기에는 1학점을 주거든요. 1학점을 주는데 이런 것도 활동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1학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면은 저희 이런 참여도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도 바로바로 하고, 근데 대신에 이게 한 번 왔다고 그냥 바로 줘버리면은 한 번 맞고 그냥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한 학기라든가 이런 기간을 줘서 참여를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료 점수라든가 시장 점수 참여조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조 나눠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같이 협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SJCU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인식 제고, 이제 사이버 되니까 온라인만 수업을 한다. 아니죠. 저희는 오프라인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매달 모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가지고 네트워크 활성도 하고 학교 홍보도 하고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기로서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폐 작업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개요입니다. 현재 작업복들은 튼튼한 소재와 기능성이 갖추고 있는 원단이나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약간 작은 상처나 구멍이 발생하듯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아온 폐 작업복인데 겉으로 봐서는 아주 멀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하거나 거의 대부분 매 분기별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하는 작업복들이 많다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기 예정된 작업복을 활용해서 가방, 앞치마, 아니면 노트북 파우치 등 이 원단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탄생시키고자 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의류 폐기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1년 기준 11.8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옆에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의류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30년까지 꾸준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년 1,000억 벌 이상의 옷이 생산되고 그중 73%가 소각 또는 매립된다고 합니다. 특히 의류 폐기물 소각시 1kg당 2.에서 3kg 정도의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환경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폐작업복을 업사이클해보자 하였습니다. 실행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거, 두 번째 세척, 세 번째 생산, 네 번째 판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거입니다. 먼저 폐작업복 제품 만드시는 폐작업복의 꾸준한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력 해상 검색사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거한 작업복을 실제적으로 제품 만들 수 있는 작업법이냐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법이냐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세척입니다. 세척이 이 폐작업복의 의류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작업복이라는 건 안 좋은 인식이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희 제품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 작업을 통해서 폐작업복을 깨끗이 세척하고 재짐이나 색상을 분류 통해서 제품의 각 특성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관리 과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생 및 안전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생산입니다. 일단 제품에 맞는 디자인이나 패턴을 제작하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서 최종 제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결국에는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제품을 구비할 소비자들한테 결국에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추가 작업을 통해서 로고 부착, 포장 디자인 등의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번째 단계로 판매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플랫폼, 친환경 제품을 취급한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이 판매에서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SNS 및 디지털 마케팅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캠페인과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제품들을 홍보하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비자의 향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 및 유통 채널 획득입니다. 친환경 전문 매장 입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강화 등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로서 결국에 소비자의 구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입니다. 환경교육 캠페인이나 지속가능한 소비자 역량, 즉 가치 소비 등을 어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와디스 펀딩이나 텀블러 펀딩 등 마케팅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사용자들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쉬운 접근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에 충분한 관심이 있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듯이 저희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작업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팀 문제아의 발표자 서지혜, 노지원입니다.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보행 보조기라는 아이디어로 환경 친화적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커스터마이징 보행 보조기는 이러한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폐염항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 보조기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이동성을 제공하고 노인 개개인의 개성과 자립을 존중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체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는 이동 보조 기구가 단순한 장비가 아닌 일상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행 보조기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체적 요구와 생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계는 노인들이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증대시키고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삶의 질의 향상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제작되는 보조기구는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노인 개개인의 이동성을 돕는 데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 쓰레기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자신만의 보행 보조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동성을 높이며 마지막으로는 자존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보행 보조기를 지탱해줄 프레임은 폐자전거 프레임 또는 경량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PVC 파이프를 사용해 보행기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여러 개의 파이프를 조합해 자유롭게 형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자전거 프레임 PVC만이 아니라 버려진 가전제품의 금속 부품을 재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인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먼저 바퀴는 유모차 바퀴를 활용해 부드러운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폐가전제품의 바퀴를 재활용하므로 실내외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의 바퀴를 준비해 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는 고무 제품을 재활용하여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를 만들 수 있으며 폐목재나 플라스틱을 사용해 손잡이를 제작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개인 맞춤형 그립으로 편안함을 고려합니다. 장식은 다양한 색상과 아이템으로 자신의 보행기를 색칠하거나 스티커로 장식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바구니는 버려진 그물망을 재활용함으로써 해양 쓰레기의 문제를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망의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바구니가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이동 보조기에 적합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양손이 자유로워 이동 시의 편리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 일평균 18만 톤에서 2022년 51만 톤으로 약 182% 급증하여 폐기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소각은 대기 오염을, 또 매립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처리 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며 본 아이디어는 폐어망, 또 플라스틱 등 폐자재를 업사이클링 노인용 보조기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각 및 매립에 의한 환경 오염을 일부를 완화하고 또 자연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고 커스터마이징한 노인들의 이야기와 인터뷰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서 보행 보조기의 실질적인 도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담은 실사용자의 경험 스토리를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노인층에게 익숙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친근한 인물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입니다. 광고 모델이 실제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가족과 함께 커스터마이징을 체험하는 장면을 광고에 담아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 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보행 보조기를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주어서 노인분들에게 직접 커스터마이징 보행 보조기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있는 커스터마이징 보행 보조기를 상용화하고 또 전공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위는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우리 김영수님. 장려상은 승승 신앙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위는 오효근.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우수상이고요. 상금이 20만원. 아직 2위는 최우수상 30만원. 자, 2위는 김정균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 서재외 상이 축하합니다. 네, 상이고요. 네, 50만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